자, 그럼 기업별로 인적성에 어떻게 출제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 경향을 저희가 좀 알아볼까요, 존슨 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료 분석 종결자를 원한다고 합니다. LG 같은 경우는 사랑해요 이공계 암호 해독자. 암호 해독을 잘하는 이공계를 선호합니다. 움베르토 에코를 뽑겠다는 겁니다. 장미의 이름 기호학의 권위자 움베르토 에코. 어려운 문제는 막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아파트 층수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렇지. 그리고 막 묵혀져 있는 거는 몇 층인가? 그런 걸 도대체 우리가 왜 알아야 돼? 그리고 왜 굳이 한 명은 꼭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다 거짓말하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자, 그럼 기업별로 인적성에 어떻게 출제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 경향을 저희가 좀 알아볼까요, 존슨 씨? 네. 제가 알아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같이 알아보죠, 같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료 분석 종결자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해석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과목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예 두 개가 따로 이렇게 자료 해석 정보 추론, 예를 들어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 정도만 돼도 이 막강한 구매 파워를 가진다 이거죠. 그래서 뭐 수많은 부품 업체들의 품질이나 생산성을 판단하고 어느 업체의 부품을 얼마나 어떻게 구매를 해야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런 능력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구차에 사실 저는 현대차의 어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이전에 우리가 논의했잖아요. 현대차가 인적성을 처음 출제할 때 그냥 그 업체에다가 가장 어렵게 해달라. 우리가 1등 그렇지, 기업이니까 이런 것처럼 정말 이거는 취준생들의 어떤 그 자기들의 명목을 챙기기 위해서 어렵게 내는 거지. 정말 이런 이유들은 정말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저는 뭐 수리 능력이나 뭐 되도하는 한자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자료 해석, 정보 추론 이런 게 사실 현업에는 조금 더 가깝죠.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여기 또 현대차 어떤 인적성의 주의사항들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제공된 펜 이외에 다른 펜 사용 금지. 두 번째, 손목시계 사용 불가. 세 번째, 시험제 낙서 금지. 그러니까 이게 공간지각력 시험지의 낙서 금지래. 이게 진짜 제일 열받는 거 아니야? 그쵸. 아니 이거 공간지각력은 낙서해가면서 푸는 건데 이거 낙서 못하게 하면 이거 못 풀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어쨌든 현대차의 인적성에 동의하지 않아서 저는 현대차의 인적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같이 최소한 어떤 한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들에게. 저희가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지는 않았으니까 저희가. 네, 그래서 CJ는 어떤 인재를 원하냐 한번 철수 씨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CJ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지향하는 인재 자체가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은 끼 있는 인재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과 관련된 문제가 95문항 중에서 많게는 10여 문항까지도 출제되고 또 CJ에서 제작, 배급했던 영화, 드라마, 연극 등과 연계된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저도 CJ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 제가. 뭐 철수 씨도 CJ 많이 보셨죠? 그럼요. 근데 이거 진짜 자기네들이 배급한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영화 이런 거 특히. 그러니까 이런 거 꼭 막 많이 관심 가지고 무슨 제일제당을 지원하시더라도 이런 건 좀 많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얘네는 특이한 게 그 영역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95문제를 통으로 줘서 이걸 그냥 주어진 시간에 다 풀어라 이렇게 준다는 것이 다른 기업과 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하네요. 그 CJ가 전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난이도가 좀 낮잖아요. 얼마나 많이 푸느냐가 더 중요한 시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짜 그 시간 부족하기로 유명한 그런 인적성이죠. CJ 인적성 같은 경우는 주의사항이 손목시계 모자 착용 금지. 그래요, 그러지 마. 그리고 개인 소지품 사용 불가. 뭐 이건 뭐 아무데나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요. 자, LG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LG 같은 경우는 사랑해요 이공계 암호 해독자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은 그 암호 해독을 잘하는 이공계를 선호합니다. 이런 경향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움베르토 에코를 뽑겠다는 겁니다. 장미의 이름 기호학의 권위자 움베르토 에코. 그 이공계에 유리한 도형 추리 과목. 아니 이렇게 읽을 때는 그렇게 상식적인 게 그렇게 튀어나오는데 왜 상식 퀴즈에서는 그런 게 발현이 안 될까요? 그게 진정한 상식이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출제자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움베르토 해봤어요. 에코가 상식 퀴즈에 나왔으면 정순 씨 못 맞췄을 거예요. 저 맞췄겠죠? 제가 귀가 안 좋나 봐요. 자, 그래서
뭐 도형 추리, 도식적 추리 이런 뭐 이공계에게 유리한 이게 근데 과연 이공계한테 유리할까요? 그냥. 그건 작가님의 편견 아닐까요? 아니 그냥 이거 핑계 대는 거야 기업들에서 다. 네, 그래서 이게 그것들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게 그 LG의 특징적인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막 이런 알고리즘 분석하는 막 이런 해동력 이런 거를 주로 본다고 합니다. 자, 삼성그룹의 인재상은 전부 다 잘해라. 뭐 어떤 전부 다 잘한 어떤 전방형 인재를 찾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상식 과목에도 이 일반 및 시사 상식 외에도 경영, 경제, 과학, 공학, 국사, 심지어 삼성 관련 상식, 세계사까지 거의 7개 내외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어떤 상식과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찾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뭐 사트야 뭐 그냥 우리 인적성의 교과서라고 불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다 잘 알아는 거지 뭐. 진짜 삼성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다루는 만큼 어떻게 보면 다른 인적성들이 어떤 표본이 되잖아. 그래서 삼성 문제집이나 삼성 모의고사를 통해서 준비하는 게 다른 그렇죠, 인적성에 그렇죠.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역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앞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만 모두 손을 내려놔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예를 들어 앞으로 넘어가서 푼다거나 하면은 좀 불이익이 있고 그래 그러니까 넘어갈 수도 조심해야지. 없어. 그걸 어떻게 다 풀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 삼성 같은 경우는 역시나 손목시계 사용 가능? 하지만 전자시계는 착용 불가. 갤럭시 기어 같은 것도 아니 안 되죠. 시각적 사고 문제지 돌리거나 손상 금지. 돌리면 안 되는데 왜 돌리면 안 돼? 그러면 자기가 돌아가면 되지. 야 이렇게 돌린 나 이렇게 돌린 거 생각했네. 이러다 손상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영역별 종료 3분 전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오답 감점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전에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지만은 이게 오답을 쓰는 게 감점이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엄청 막 했었는데 이제 삼성에서 못 박아가지고 오답하면은 감점된다. 이렇게 못 박아뒀습니다. 이 삼성 G사트 보는 날에는 정말 휴일 오전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렇죠. 지하철이 지하철이 만석입니다. 꽉 차지. 다들 그리고 이제 어떤 삼성 문제집을 보고 있고 그게 좀 눈치 보이는 애들은 뭔가 휴대폰으로 상식을 좀 보고 있다던가 그렇지. 그런 풍경이 연출되는데 그만큼 정말 많이 준비하고 또 삼성 측에서도 많이 준비를 해요. 이거 뭐 학교 같은 것도 정말 광범위하게 섭외를 해서 어쨌든 이 정말 무슨 토익 토플 보듯이 방송도 되게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되게 신경 써가지고 집이랑 엄청 먼 데로 배치하고. 맞아. 강서 사는 사람들은 다 강동 가서 보고 있고. 그렇죠. 강동 막 저 그때 강동구에 가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도 삼성 볼 때마다 강동 갔던 것 같아. 오금 중학교인가? 뭐 이런 데도 갔다 왔어. 저랑 같이 보셨나? 결과도 같네요. 음.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가 아무튼 그 계열사가 변동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인적성을 준비할 때도 그 계열사에 맞는 또 그런 문제가 출제돼요. 삼성전자는 뭐 삼성전자 제품 관련되게 나오는 거고 뭐 어디는 또 어디 관련된 예를 들어 삼성 엔지니어링이면 그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 거기에 맞는 상식을 준비해야지 또 삼성전자가 제일 잘 나간다고 그것만 준비하고 뭐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걸로. 그러니까 상식 같은 경우도 다른 그룹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보통 퉁쳐서 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막 있더라고요. 막 계열사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내고. 제가 그 자코리아에서 같이 일했던 그 분이 그 삼성에서 그 사트 출제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진짜 합숙하면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진짜 수능 내듯이 이렇게 막 몰아놓고 막 그렇게 진짜 한다고. 힘들대. 자, 마지막으로 그 인적성계 양대 산맥이죠. 현대차와 함께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SK그룹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SK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여기도 난이도 엄청 높기로 유명한 곳이죠. 유명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그 사트는 경쟁률이 엄청 세가지고 힘든 건데 여기는 그냥 난이도 자체가 너무 높아. 그래서 한 문제 풀기도 막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SK 인적성은 진짜 멘탈 싸움입니다. 맞아. 막 못 풀기 시작하면은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다 못 풀고 그러다 보면 떨어지는 거고. 근데 정답률이 중요해. 한 진짜 4-5문제 풀더라도 맞습니다. 그게 얼마나 맞추느냐가 중요한 거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도 저 뭐 다 붙었으니까 SK 인적성 다 붙었으니까 그때도 저 한 막 반도 못 풀고 그랬을 때도 뭐 이렇게 계속 붙고 그랬으니까. 저도 SK 인적성 붙었잖아요. 그때 저도 한 10문제 미만으로 푼 영역도 있는데 그 붙더라고. 네, 뭐 그래서 뭐 SK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뭐 60 때부터 이렇게 그 최고의 이미지가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SK가 서울대와 고려대의 약자다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맞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언어 같은 경우도 타기업 인적성은 이렇게 경영이나 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좀 쉬운 지문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는 진짜 철학, 문화, 예술 막 이런 거 안 가리고 출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거에서 막 이렇게 막 되게 슬픈 지문 나오면 막 풀다가 울고 그러더라. 예전에 그 수능 언어 거기서 지문에 노희경 작가 대본 이렇게 나왔다가 막 수험생들이 다 막 질질 짜가지고. 내가 그 수능 모의고사 볼 때 이청준 씨의 눈길 나왔을 때 저 울었어. 언어 영역 하는데. 너무 울다가 슬퍼서 그냥 잤죠. 그리고 수리 같은 경우도 진짜 뭐 이렇게 중학교 올림피아드 수준의 문제 이거 유난이야 또. 진짜 이런 왜 이런 이런 게 거야? 나오기 때문에 진짜 그냥 뭐 SK용으로 따로 준비하시지 말고 그냥 사트 정도로 하신 다음에 뭐 되는 것만 이렇게 푸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아니. SK주의 사양으로는 연필 지우개 사용 금지. 누가 굳이 연필 지우개를 가져간다고 참 이 사람들. 그리고 손목시계 역시 사용 불가하고 방송이 없이 각 고사장 감독관이 영역별 종료 10분 전 이렇게 1분 전 이렇게 따로따로 공지를 해주고 이거 진짜 이 감독관 저도 감독관으로 들어가 봤는데 이거 감독관이 까먹으면 이거 진짜 안 되는 거야. 그럴 리 없지. 아니요, 저 까먹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엄청 먹었다고. 응? 그리고 돈을 받아가고? 그럼. 돈 참 쉽게 벌어요, 전순 씨. 그래서 이 뭐 감독관들한테 신신당부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이거 10분 전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5분 전. 그렇지. 그리고 오답 처리도 역시 여기 감점이 된다라는 주의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이렇게 어떤 유형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취준생들이 준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간단하게 어떤 조언들을 좀 해드려볼까요? 저희 때는 책 정도로만 해도 충분했었죠. 저 같은 경우 뭐 철수 씨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책으로만 했었는데 근데 요새는 뭐 진짜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거 같이 이렇게 품앗이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왜요? 존슨 씨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진짜 시간 없는 취준생들 강의를 봐라 이런 얘기 했을 때 존슨 씨가 정말 목에 핏대 세우면서 막았거든요. 그딴 거 누가 봐! 보지 마! 다 보지 마! 이렇게 말했던 존슨 씨가 갑자기 왜 이렇게 유하게 또 그런 거 봐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제 우리가 할지도 모르잖아. 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존슨 씨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도 이제 삼성 그 G사트, 이제 사트 문제집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게 취준생들이 이런 데 흔들리지 말고 어디 붙으면 이 문제집 사고 어디 붙으면 이 문제집 사고 이러지 말고 정말 기업 유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맞아, 이름은 맞아. 많이 바뀌겠지만 어쨌든 이거 잘하는 사람 이것도 잘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그 전년도 그 기업 문제집을 딱 산다고 해서 그거 뭐 완전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G사트 그거 하나 딱 넣고 이렇게 막 하면서 그리고 그거 책 사는 것도 그거 얼마나 돈이 듭니까? 그거 의외로 막 15,000원씩 이거 나가는 거 굉장히 크니까. 그러니까 뭐 G사트 같은 거 이렇게 딱 풀고 뭐 이렇게 막 인터넷 돌아다녀 보면 그리고 이런 거 막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스터디 해가지고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그런 거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전날 딱 벼락치기 하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기업에 붙었다고 해서 이 기업 인적성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아니면 방학 때라도 뭐 1시간씩이라도 하나씩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고 얼마나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채우느냐 이게 어쨌든 인적성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준비할 때 취업 준비할 때 그나마 재밌는 게 인적성 맞아.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소서 면접 같은 건 하면 할수록 짜증나잖아.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상식 얻는 기쁨이라든가 수리가 풀리는 기쁨이라든가 뭐 그런 거라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뭐 평소 시간 나실 때 조금 많이 해두셔야죠.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답 노트나 아니면 좀 정리 노트를 만들어 갖고 정말 제가 틀렸던 어떤 언어 영역에서 한자나 뭐 그런 한자나 아니면 그 수학 공식 있잖아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뭐 이런 거 구의 부피 어쨌든 그런 거를 다 써놔서 정말 한 3, 4년 동안 그걸 울고 먹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인적성 보러 가기 전에는 그냥 그것만 보고 가도 좋은 결과 있고 이게 인적성의 가장 큰 어떤 문제가 취준생들이 답답한 게 정말 이게 점수를 모른다는 거, 결과를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가 더 잘하고 어디를 못하는지 안 가르쳐준다는 게 가장 답답한 건데 저희가 오늘 인적성을 한다고 예고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취준생분들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쇄도해 주셨어요.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나 있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인적성 검사 잘 보면 면접이나 서류 전형에서의 부족함을 만회할 수 있나요? 이거는 진짜 어떤 멍청이가 이런 질문을 그 서류 전형 아니 인적성 검사는 면접 보기 전에 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만회를 하겠습니까? 자. 하지만 그 뭐야 그 삼성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면접 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G사트 그러니까 딱 면접 보러 들어오면은 그 사람 그 자소서랑 그 G사트 점수 같은 게 이렇게 다 이렇게 뜬대 자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보고 이거를 토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 면접이랑 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인적성하고 딱 끝이 아니고 이게 면접 때까지 막 이렇게 이어지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요. 이 점수를 계속 그때까지 활용을 하는 거지. 그리고 점수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인성 있잖아. 인성 그 사람이 성향이 있을 거 아니야. 내성 그렇지. 뭐 이런 어쨌든 뭐 알파벳으로 표현하잖아. 뭐 MBTI 같이 뭐 그런 성향이 그 있는데 이랜드에서 그거 하잖아. 이랜드에서 할 때 그 MBTI인가 그거 해가지고 당신은 무슨 ETRI형입니다. 뭐 그거 해가지고 그거 자기가 외워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이런 성향 정보가 다 있으니까 면접에서 질문을 할 때 답변이 이거랑 일치하지가 않아도 이것도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계속 암시를 해야 되는 거야. 난 열정적이고 난 정말 윤리적인 사람이고 그 나는 인성. 좀 끈기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지. 그 인적성에서 어떤 인성과 면접에서 내가 말하는 인성이 최소한의 어떤 일치를 보여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면은 인적성 뭐 어떻게 계속 면접 때까지 다 가는 기업도 있고 뭐 아니면 인적성에서 끝나는 기업도 있는데 그건 뭐 자기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기업에서 공개를 안 하죠. 제로 베이스 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혹시 이거 하면은 면접 때도 플러스가 될까 해가지고 인적성만 너무 파는 것도 멍청한 짓인 것 같고 그냥 어느 정도 통과할 정도만 되면 되죠. 맞습니다. 저 SK 같은 경우는 그 인턴 했을 때 그 막 하더라고. 그 계열사별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모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연수 같은 걸 하는데 신입사원 연수 같은 걸 하는데 이 계열사별로 이 인적성 점수가 어디가 제일 높았다 이런 걸 막 얘기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다 평가로 나오긴 하나 봐요 점수. 그러게요 진짜.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뭐가 있죠? 공기업 인적성과 대기업 인적성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또 공기업이 그 NCS를 도입하다 보니까 그 최근에는 어떤 직무 어떤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가 대기업이랑 다르게 좀 특정화된 데 지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직무 관련되는 걸 물어보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보다는 조금 더 현업 관련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아니, 그리고 전공 시험도 보잖아. 여기는 뭐 직무에 따라서 뭐 경영지원 쪽이면 행정이랑 뭐 이런 행정학 뭐 이런 걸 보는 거고. 그렇죠. 막 그리고 그 막 서술형 그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대기업 인적성이랑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 그냥 필기 시험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좀 많이 다르죠. 대기업 인적성 같은 경우는 뭐 그 수능이라고 보면은 공기업 인적성 같은 경우는 뭐 과거 시험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비유 괜찮네. 괜찮았죠? 그렇게 하죠. 자, 아무튼 뭐 저희가 이렇게 백날 입 아프게 떠들어도 정말 실제로 인적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왜냐하면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한 번도 인적성을 본 적이 없는 분들이야. 그렇습니다. 서류에서 다 떨어져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몸소 인적성 시험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 손목시계 빼고. 자, 아무튼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기출 문제인데요. LG 인적성 문제를 먼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영역은 한자. 자, 존슨씨가 가장 취약한 분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밑줄 친 말에 한자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밑줄 친 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지문 멍청하게 다 읽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지문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읽지 마. 프로그램 코드나 누구나 활용 읽지 가능하고 마. 오픈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는데 멍청하게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 복제, 배포, 수정만 읽어보시면 다 되고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답은 뭡니까? 자, 이게 1번이 사용이고 2번이 복제, 그렇지. 3번이 배포, 그렇지. 4번이 수정, 그렇습니다. 5번이 유통. 5번이 없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자에 되게 좀 취약한데, 그러니까 제가 어디 신문사 시험을 보러 갔을 때 한자 따로 거기는 아예 한자 시간이 딱 따로 있어가지고 한자를 엄청 보더라고요. 전 근데 그때 반도 못 썼어.
그런데도 붙었죠. 그러니까 한자 같은 거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지 마시고 이것도 보면은 저도 1번만 사용 알겠고 2, 3, 4번 모르겠어. 근데 5번 보면은 누가 봐도 유통이잖아. 이것도 모르는 취준생은 없을 거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한자 문화권인데. 그래 딱 5번 보면은 이게 답이다 딱 아는 거고. 그리고 다음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다음 문제는 다음 한자와 의미상 관계가 있는 말은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이거는 보기는 이제 다 한글로 주어져 있고 이 예시가 네, 지문 같은 경우 저 이것도 몰라요. 월차. 월만 알아. 월차. 근데 대충 보면은 그 월 하면은 바로 월차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이게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그래. 정말 모든 한자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유행어 뭐가 있죠? 다음에는 저희는 한 번도 풀어보지 못했던 풀어보지 현대차. 않았던 그렇지. 제가 말을 저희만의 한거. 그렇지. 현대차의 인적성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논리 판단 문제가 있습니다. 자, 조수 씨 한번 읽어볼까요? 네, H그룹 경영지원실의 현무, 석진, 지석, 장원 중에 횡령 사건과 연관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H그룹 감사실에서 횡령 사건과 연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네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질문했나 봐. 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한 사람만 참말을 했다. 다음 진술을 보고 올바른 답을 찾으시오.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죠. 이거 예전에 막 김경식 씨랑 권혜요 씨 나오던 투캅스 그거 아십니까? 그거 막 이런 탐정 같은 거 유행할 때 이런 탐정 문제집 그런 거 있었거든. 그런 데서 무조건 나오던 거였어. 그런 데서 나오던 게 지금 여기 쓰이네. 그래요, 조수 씨 한번 풀어보죠. 현무, 횡령 사건과 연관 있는 사람은 석진입니다. 석진, 횡령 사건과 연관 있는 사람은 장원입니다. 지석, 나는 횡령 사건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장원, 석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남들마다 다 나름의 비법이 있겠지만은 저는 지문 보기에 있는 걸 이렇게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참말을 한 사람 1번 만약에 보기 1번으로 했을 때 석진이 참말을 했다 그러면은 횡령 사건과 연관 있는 사람은 장원이라는 소리죠. 근데 장원이 말하는 거는 석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야. 아니, 그걸 떠나서도 맞지가 않는 건가? 아니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석진이가 참말을 했는데 석진이는 장원이가 그랬잖아. 근데 1번에 횡령과 연관인 사람이 장원이가 아니라 현무잖아. 그건 날리는 거야. 이건 바로 날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차라리 참말하는 사람만 찾는 거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근데 이렇게 같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맞추니까 금방 나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방식으로 원래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제가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알았지? 아이 쫄보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기 같은 경우는 그 참말을 한 사람이 지석이다라고 그러면은 나는 횡령 사건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 2번 보기에는 횡령이 연관이 있는 사람이 석진으로 나와 있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지. 현무가 그랬잖아. 횡령 사건과 연관 있는 석진이다. 그럼 그렇지, 석진이가 그렇지. 또 참을 말한 거잖아. 그렇지. 2번도 날리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답이 몇 번 나오죠? 3번이 나오게 그렇죠. 돼 있습니다. 딱 3번 전에 끝냈네. 3번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꼬이면 또 계속 꼬여. 진짜. 그리고 꼬이면은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시간이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는 막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아파트 층수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렇지. 난 또 그게 짜증났던 게 약간 그거 있어. 휴가 일수. 누구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다. 막 이런 것도 있었어. 맞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막 불 켜져 있는 거는 몇 층인가. 그러니까. 그런 걸 도대체 우리가 왜 알아야 돼? 그리고 왜 굳이 한 명은 꼭 거짓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다 거짓말하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주. 근데 이런 거를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 이게 제가 여가 시간 때 풀면 재밌는 건데 인적성 때 풀면 짜증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또 다음에 준비한 문제는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의 통계 추리 문제 어떤 게 있습니까? 출원 건수의 평균 증가량으로 2015년 수도권을 제외한 특허 출원 건수를 예측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방이랑 서울을 예측하는 거죠. 4년 지날 동안 20건이 증가한 거니까 그러면 다음 년은 5건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당연하게도. 그럼 149.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43에서 44가 됐어. 그러면은 이게 뭐야? 4번 올라갈 때 동안 1이 올라간 거니까 0.25 올라간다고 치면은 그렇죠. 걔가 이거 반올림 해가지고 그냥 안 올랐어. 그러면은 그거 더하면 뭡니까? 4번.
맞죠? 4번 맞죠? 이렇게 쉬운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눈속임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막 괜히 2011년, 2012년, 2013년 막 이런 거 신경 전혀 쓸 필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통계나 그래프 나온 게 문제가 금방 풀리는 경우가 많아. 맞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만 봐도 이런 답 거를-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거를 제가 진짜 잘했는데. 아니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예를 들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수준 있잖아. 뭐 2010년에는 뭐 때문에 뭐 오르지 않았고 2017년 오르지 않았다. 쭉 그거 길어서 다 했다 보면 마지막에 2011년 수도권 출원권 수는 얼마인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있어.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몇 년도에 그거는 어디냐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표에서 찾아보면은 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을 봐야 돼 항상.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사설의 긴 걸 읽을 필요 없어. 이거는 진짜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이 표를 먼저 읽기보다는 이거를 먼저 읽어보셔야 됩니다. 문제. 맞아.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꿀팁인데. 아니 세력서에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자 다음 그 마지막 유형이네요. 이거 도식 너무, 테스트. 너무 쉽다. 규칙을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A는 도형 색깔 변환, B는 상하 대칭인데 보통은 이에 규칙을 가르쳐주지 않죠. 이거 쉽잖아. A 하면 도형 색깔 변한 거 지금 2, 3, 5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상하 대칭 거 뭐 있어? 딱 3번밖에 없잖아. 그렇습니다. 3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간단히 맛보기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저희가 틀리면 곤란하니까 그렇죠. 일부러 쉬운 문제를 작가님이 뽑아보지 않으셨나 싶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적성을 보신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정말 인적성을 만나야 될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반기에 못 봤다고 너무 좌절하지만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하세요. 그럼 언젠가 인적성을 보고 한 번에 격파하는 그런 날도 올 겁니다. 물론 자 저희 오늘 또 꿀 같은 얘기들 많이 들려드렸는데 그러게요. 다음 시간에는 뭡니까? 상식 퀴즈. 판교 테크노밸리의 모든 것을 다뤄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드디어 판교 갑니까? 부동산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줄줄 나오겠네요. 그러게요. 음. 자 아무튼 뭐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기다려 주시고요. 취업 준비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면 저희에게도 좀 말 좀 해주세요. 네, 고민도 많이 보내주시고 보내주시고 네, 저희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취준생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That's where you're